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탄생입니다.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에 대해서 요번에 좀 바뀌었는데요. 즉 3월 달에 국세청에서 해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나온 해석과 지금 11월 2일 날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나온 유권 해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요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는 것은 A주택, 종전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종전주택 A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한다고 하면은 요거 비과세 해줄게 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요게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에서 조정으로 옮겨간다고 하면은 요건 기간 3년 이내 매도 이 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18년 9.13 대책 이후에 했다고 하면은 취득했다고 그러면은 3년이 아니라 2년 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년 12.16 대책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면은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최종 2주택 규정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여기 154조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1세대 2주택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2년을 더 거주도 해야 된다.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5항이 제일 문제입니다. 5항은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법이 나오는데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다 처분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겠다, 리셋된다. 그런 규정인데요. 이게 최종 2주택 규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일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안에 예외 규정을 잠깐 더 읽어보면 그러면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2주택은 제외해준다. 즉 보유기간 기산은 이거 안 하겠다. 종전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좀 본다고 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했을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또 제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 더 사가지고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요거 최종 2주택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규정에 대해서 3월 달에 국세청에서 3주택이나 어쨌든 다주택자였다가 팔고 최종 1세대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는 여기 2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의 취득일로 그 보유기간을 기산해 준다고 유권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믿고 그러니까는 A주택을 사서 B주택이 돼 있는데 만약에 B주택을 팔고 A주택을 하면 이게 다시 리셋이 되니까 그러면 C주택을 사서 3주택인 상태에서 B주택을 팔면 최종 1주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돼서 2주택이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취득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B를 팔고 A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되면 A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도 그렇게 이 조문대로 해석을 해서 3주택이거나 4주택일 때 팔고 일시적 2주택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종전주택은 요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해 줄게 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었는데 요번 이제 11월 2일 날 새로 이게 유권 해석이 다시 나왔습니다. 안 된다 라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인데요.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유권 해석에 나온 내용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21년 1월 1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라고 하면 종전주택 양도일의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해줄게 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법이 적용되기 전이니까 그런 뭐 당연하게 이렇게 적용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주택자, 그러니까 A, B, C를 보유 중인 1세대가 한 채를 양도해서 과세를 후에 남은 두 채 중에 먼저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거는 그럼 보유기한 기산을 어떻게 해줄 건데 라는 질의였는데, 요거를 지금 그 국세청에서 해석했던 내용과 지금 정반대되게 다시 해석이 좀 나왔습니다. 요걸 사례 1, 2, 3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3주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주택을 팔아서 21년 1월 1일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을 인 상태에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때의 종전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이게 리셋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적용해 줄게. 그럼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요거는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법이 적용되는 게 21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종전 규정으로 적용해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럼 이제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례 2번은 그 국세청에서 이게 예전 규정으로 적용해 주겠다라고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뒤바뀐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A 사례 1번과 2번이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3주택을 작년에 다 취득을 했고 사례 1은 작년에 팔아서 이미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고요. 요거는 3주택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3주택으로 넘어와서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A주택을 팔고 일시적 2주택,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돼서 B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이거 비과세가 되냐? 즉, 요거 취득일을 요 B주택 취득일로 해주냐?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국세청에서 이거는 그 B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라고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뒤집은 것이요. 그러면 비과세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진행하던 사람들이 비과세를 다 받았는데 그럼 이거 다 추징당하는 거냐? 이거 황당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그 추가 조항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례 2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먼저 취득한 주택, 그러니까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한 채를 양도한 후에 남은 두 채 중에 먼저 취득한 주택, 이게 이제 종전주택이 되겠죠. 일시적 2주택으로. 요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이 양도일을 직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취득한 걸로 해주냐에 대한 기준일을 요번에 해당 회신일, 즉 11월 2일 날 요게 회신원 요 유권 해석이 나온 날로부터 양도한 부터 적용을 해주겠다. 그럼 기존에는 요거를 하지 않고 기존에 그 국세청이 해석한 대로 비과세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국세청의 내용을 믿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이제 잔금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꼼짝없이 지금 양도세가 나오게 되는, 비과세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 3번까지 한번 보시죠. 요 사례 3번은 어떤 것이냐면은, 작년에 이제 2주택자였고 2주택자가 올해 와서 하나를 더 사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입니다. 하나를 더 사가지고 3주택자가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해 하나를 또 팝니다. 그러면은 A주택을 팔았다고 하면 B와 C가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 B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유기한 기산일은 이거는 직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리셋돼서 기산을 다시 하겠다 라고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하나 더 사가지고 그 3주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근데 이런 내용도 될 줄 알고
진행했던 분들은 조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사태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였다고 하면 올해 만약에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다시 최종 2주택이 되면 무조건 요 규정을 적용하겠다. 1월 1일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1주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중과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 소득세법 시행령의 167조의 10을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가 중과되지 않는 것을 각 호별로 쭉 나열을 해놓고 그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호가 그러니까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파랑을 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주택은 중과하지 않을게. 그러니까는 세금은 물리는데 양도세 중과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은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게 중과세 안 할게 라는 이런 중과세 배제 규정인데요. 그러니까는 중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3년 안에만 팔면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중과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중과가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거주도 하고 뭐 보유도 오래 했다고 하면 그럼 그 기간만큼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중과되고 뭐 양도세 뭐 이게 엄청나게 나오니까 나 안 팔고 계속 버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중과세로 가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잘 보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즉 3주택이다가 다주택이다가 일시적 2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최종 2주택에 대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종전 국세청은 만약에 A, B, C 3주택이 있을 경우에 A주택을 매도하고 B씨가 뭐 일시적 2주택이 성립했다고 하면은 그럼 B는 그냥 취득 시점으로 기산해 줄게. 그러니까 예전 규정으로 적용해 줄게라는 이제 해석이었는데 그럼 요번에 다시 유권해석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11월 2일부터 양도되는 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3주택에서 하나 팔고 B씨가 일시적 2주택으로 성립한다고 하면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직전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즉 A주택 매도 시점으로 다시 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비과세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대상지역에서 조동대상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해가지고 비과세 받겠다. 이거는 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다주택자가 그 보유세를 이제 납세 능력이 이제 충분하다고 하시면 오히려 이거는 그냥 장기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팔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아니면 나는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어.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약에 중간에 비조동재산 지역의 물건도 있다고 하면은 3년 안에 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잘 하면은 비과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뭐 3년 이상 여기 뭐 종전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이라고 하면은 그게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걸 나중에 일시적 2주택으로 팔도록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중과세는 안 되기 때문에 중과 배제를 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요거는 비과세나 요런 거 중과 배제 요거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걸 계산을 잘 해보시고요. 다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과 배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팔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았던 장기 보유했던 것을 여기 일시적 2주택에 종전주택 파는 걸로 해서 매도를 하시면
뭐 굉장히 절세할 수 있고 최종 1주택은 다시 그때부터 2년을 더 보유해서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를 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좀 전에 국세청의 해석이 기재부가 다시 이거를 뒤바꾼 내용인데요. 국세청은 보다 그 기재부가 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해석 그거대로 따라야 됩니다. 뭐 국세청이 여태까지 했던 해석 방안은 11월 1일까지 매도한 거는 그걸로 해줄게. 11월 2일부터 매도되는 거는 지금 기재부의 유권 해석대로 과세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3주택일 때 2주택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매도해가지고 비과세 받는 게 이제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장기 보유를 해서 이제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양도세는 내고 이걸 일반 과세를 받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는 이런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과다해서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취지대로 법조문을 해석하겠다는 건데 이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국세청대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법조문과 입법 취지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세 심판 청구나 아마 행정소송을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좀 상당히 어렵겠죠. 뭐 당연히 뭐 일반인이 이렇게 뭐 접근하기는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지금 2주택, 3주택이신 분들은 전문 세무사분들과 협의하시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절세에 쓴 방안을 모색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